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7월 18일이 되겠습니다. 7월 18일은 지구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을까요? 사건, 사고라기보다는 오늘은 좀 그 인류사적으로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이제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풀려나가고 남아공의 대통령이 된 분이죠. 바로 만델라. 넬슨 만델라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만델라 데이더라고요. 만델라 데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윤보선 전 대통령이 이제 별세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오고 한 사람은 갔는데 만델라 데이라는 게 결국은 1918년에 만델라가 바로 7월 오늘 18일 오늘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넬슨 만델라 데이라고 오늘을 명명한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윤보선 제1대 대통령이 이제 별세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 두 대통령, 두 인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델라 데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볼까요? 일단 만델라 데이지만 만델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넬슨 만델라, 자유를 위해 산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정도로 그 자유를 이제 부르짖었던, 울부짖었던 그런 남아공의 그 이제 선구자죠. 정치적 선구자가 되겠습니다. 출생과 성장을 한번 볼까요? 1918년 7월 18일 오늘 태어났네요. 어, 그리고서 이제 1940년대 초반까지의 그 이제 삶을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넬슨 롤리 흘라 만델라는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넬슨 롤리 흘라 만델라 이게 이제 원 이름인가 봅니다. 근데 이제 롤리 흘라를 이제 빼버리고 넬슨 만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이제 중간 이름을 이제 부르기도 좀 그러네요, 사실은. 롤리 흘라 하니까. 191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트란스카이 지역의 템부족 왕족 가문에서 이제 출생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글쎄요, 요즘 어, 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요즘 좀 읽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프리카가 대부분 이제 그 착취적인 그런 그 정치 제도를 갖고 거기서 나오는 경제 운영 정책 제도는 또 다 또 착취적인 그런 그 이제 제도가 이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남아공은 약간 그 이제 백인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 뭐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은 전부 그렇게 그 이제 착취 형태로 쭉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그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그 저자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잘 살기 위해서는. 이왕 한평생 사는 거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씻고 잘 씻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대로 씻지를 못해갖고 그냥 한국 사람들한테서 특이한 냄새가 난다고 그런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몸을 안 씻어서 나는 냄새였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국 사람 보고 몸에서 냄새 난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다들 잘 씻고 깨끗하게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커졌다는 얘기인데, 뭐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아프리카의 이런 그 여러 부족들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뭐 이제 추장이라는 그런 이제 어떤 지도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도 이제 이 왕족이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족 차원의 왕족이에요. 큰 나라의 왕족이 아니고. 그런 그 여러 왕족 중에 테인부족의 왕족 가문에서 이제 넬슨 만델라가 태어났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릴 적부터 전통적인 아프리카 문화와 영국식 식민 교육을 함께 받으며 성장했고 젊은 시절에는 법학을 공부를 했다. 네, 뭐 아무래도 왕족 출신이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아무래도 왕족 출신이니까 그야말로 전통적인 아프리카 문화 당연히 몸에 배 있겠죠. 그리고 남아공 자체가 이제 에, 영국서 건너간 사람들이 건설한 그 백인 사회였기 때문에 비록 그 흑인이었지만은 영국식 그 식민 교육을 또 이제 그때 식민지 형태였으니까 그 교육은 이제 함께 받으면서 이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아프리카 문화도 몸에 배이고 영국식 그 현대 교육을 식민 교육이지만 받으면서 이제 성장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이제 법학을 공부를 했네요. 어느 나라고 법을 전공한 사람이 대우받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만델라가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전공을 받았더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그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런 지도자 반열에도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이 일자무식인 사람이 저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세상 이치가 그런 거죠.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이제 가서 옳은 얘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러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을 개혁할 수가 없죠. 자, 그는 처음에 평범한 법률가를 꿈꿨지만 남아공사에 만연한 인종차별 정책 아르파트 헤이트와 인종차별 정책을 아르파트 헤이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모양입니다. 아르 아니 아파르트네요. 아르파트가 아니고 헤이트는 뭐 미워한다는 뜻이니까 뭔가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것을 이제 지칭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인종차별 정책을 마주하면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됐다. 그러니까 뭐 참 법률을 전공한 사람으로 법률가가 되기 이전에 내 동족이 나의 국가 내 나라의 그 멸시받는 그 흑인들이 같은 자신이랑 똑같은 피부 색깔을 가진 그 사람들이 너무 차별을 받고 그냥 미움을 사고 하니까 이 차별을 철폐하는 데 내가 삶을 바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인생이 그때부터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대 권력과 싸우다 보면 이제 고난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건 어느 사회고 어느 시대고 다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쟁의 시작과 ANC 활동 이게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죠. 그러니까 1918년이니까 20대 초반부터 이제 이 뭔가 투쟁을 시작을 한 거예요. 1944년 만델라는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네요. 그러니까 아프리칸 내셔널 컨퍼런스 뭐 이렇게 되겠네요. ANC가. 아프리카 민족회의에 가입해서 백인 소수에 의한 지배 체제에 저항을 했다. 왜냐하면 남아프리카가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 당시는 소수의 백인들이 다수의 흑인을 지배하면서 정치 권력이 계속 어, 백인 쪽에서 나왔죠. 근데 그러면서 어, 뭐 아프리카에 또 여러 가지 지하 자원들이 많잖아요. 특히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캐내서 영국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갖기 위해서 엄청난 착취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넬슨 만델라도 분개를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죽어라 이제 나가서 일을 하는데 요즘같이 떼약볕 밑에서 그냥 일을 하는데 글쎄요 지금 시절이니까 남아공은 이제 남반 보니까 조금 이제 겨울이겠네요. 뭐 추운 겨울날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임금은 뭐 쥐꼬리만 하고 그러니까 먹는 것도 변변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차별 대우를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지배 체제에 저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도 뛰어난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폭력 저항과 시민 불복종 운동을 펼치던 그는 특히 1952년 도전 캠페인을 주도하며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1952년이니까 30대 중반쯤 돼갖고 넬슨 만델라라는 인물이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예요. 그러나 이 정부는 이제 백인들로 구성된 정부죠. 그러나 정부는 더욱 강경해졌고 1960년 샤프빌 학살 사건을 계기로 ANC는 불법화되고 만델라는 점차 무장하고 투쟁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됐다. 네, 샤프빌 학살 사건이 뭐 구체적으로는 제가 먼저 설명을 못 드리지만 어찌됐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게 이제 ANC가 뭐 뒷배에 있다라든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밝혀지니까 그냥 불법화를 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델라도 더 이상 이제 숨쓸 방법이 없잖아요. 말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무장투쟁으로 이제 전환하게 된 거다라는 얘기예요. 뭐 세상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말로 하려고 하죠. 그러다 이건 뭐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 무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사회가 마찬가지예요. 자, 그는 1961년 ANC의 군사 조직인 창을 결성했고 움콘토 웨 시즈웨 아프리카 말을 영어 알파벳으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게 창이란 뜻인가 봅니다. 그래서 저 창이 한자로 써있질 않아갖고 모르는데 찌르는 창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공기 통하는 그 창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군사 조직이라고 한 걸로 봐서는 찌르는 창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후에 1962년에 바로 체포가 돼갖고 국가 전복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를 이제 받았네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27년간 감옥 생활을 해요. 1962년부터 1999, 90년까지. 그는 로벤선 감옥을 비롯한 여러 교도소에서 무려 27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몇 년 사는 것도 힘들고 몇 개월 사는 것도 힘들죠. 예, 들어가면은 전부 건강상의 문제 해가 구속 신청을 하고 막 그러는데 이때 만델라는 그런 것도 없었을 것 같네요. 로벤선 감독 저건 아주 악명이 높은 감옥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27년간을 여러 교도소를 전전긍긍하면서 수감 생활을 했다라는 거. 더군다나 흑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또 차별 대우를 받았겠어요. 같은 감옥이지만 이 시기 만델라는 세계적인 저항의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저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니까 야 세상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렇게 고통받으면서 저항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세계적인 인물이 돼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폭력, 용서, 인권을 향한 그의 목소리는 자유를 제한당한 상황 속에서도 전 세계인의 마음을 갖다 울리게 만든다. 글쎄요, 뭐, 그 앞에서 보면 이제 무장투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잡혀 들어가서 또 비폭력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그 메인 기조가 이제 비폭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용서를 하고, 그다음에 인권을 또 존중해달라, 또 존중해주고, 그런 저항을 이제 했다라는 얘기죠. 1980년대 들어서 인종차별에 대한 국제적 비판과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남아공 정권은 변화의 압박을 느끼기 시작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0년대가 들었다. 이게 뭔가 세상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차별하면서 그 하나의 그 인간을 감옥에다 저렇게 오랫동안 27년간씩 이렇게 가둬놓으면서 80년이니까 17년 정도 이제 갇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막 비판이 일어나니까 남아공 정권에서도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압박을 이기지 못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그로부터 또 10년이 지난 1990년 2월 달에 만델라는 석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장 27년간 감옥 생활하다가 풀려난 거죠. 그래서 저 기억에 뭐 만델라라는 사람이 감옥 생활 오래 하다가 이게 풀려났다. 남아공 지도자인데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뭐전 세계적 사적으로 봐도 어, 정말 우리가 그냥 흘려보낼 그런 인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만델라가 보여준 자유와 화해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바로 1990년부터 94년까지 지속이 되네요. 자, 석방이 됐죠. 그래서 그런 남아공 사회를 보복이 아닌 화해와 통합의 길로 이제 이끌어갔다. 사실 정말 27년간 감옥에 있다 나오면은 뭐 온갖 그 감정이 다 교체하겠죠. 화도 나고, 언젠가는 보복을 해야지. 네, 이런 그 마음이 들 텐데 넬슨 만델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다 버리고 화해와 통합의 길을 우리가 가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는 백인 정권의 대표였던 FW 데 클레르크와 협상을 통해 민주선거를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니까 이제 대화 파트너로 인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음, 진짜 소수의 백인이 지배하는 이런 남아공 이런 거 좀 불평등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 총선거를 치러갖고서 거기서 당선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또 그때 당시에 그 클레르크가 그게 이제 백인 대통령이었겠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서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타협을 한 겁니다. 협상을. 자, 그래서 1994년 남아공 최초의 보통선거에 당선이 되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다. 누가?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뭐 저 기억이 있습니다. 아, 남아공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갖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야, 저 백인 사회가 소수의 백인 사회가 다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뭐 큰 잡음이 없었던 걸로 봐서는 그야말로 화해와 통합의 길을 걸어간 것이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의 대통령 취임은 남아공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중대한 전환점이 됐다. 그렇지 않겠어요? 흑인 대통령이 백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흑인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용서와 화해라는 메시지를 남아공의 내전 위기를 극복하는데 이제 이렇게 보여준 거죠. 아, 우리 용서하자. 우리 서로 화해하자. 그래서 이제 내전 위기를 정말 내전을 치렀다가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글쎄요, 제 기억에 그 이후에 남아공에서 무슨 뭐큰 전쟁이 났거나 내전이 일어났거나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됐죠. 그 이후에 세계적인 상징으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바로 1994년부터 2013년까지죠. 자, 그런 1999년 한 임기만 마치고 은퇴를 했습니다. 정말 참 깨끗하게 물러난 거예요. 한 번만 딱 하고 은퇴를 했다는 거. 그 이후에 그 정신을 되살려갖고 정말 부정선거 없이 그냥 보통선거를 통하고 비밀선거를 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등선거를 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선거인가요? 참 국민학교 때는 이 선거의 4개 원칙을 열심히 외웠는데 하여튼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헌정이 계속 지속이 된 거예요. 참 그 남아공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흑인이 됐든白인이 됐든 이제 계속 그 이제 정권은 이제 서로 여야가 주고받아가면서 흑인 백인이 이제 주고받아가면서 이제 그게 지금까지 이제 흘러온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은퇴 후에도 인류의 평화, 그다음에 HIV, 에이즈 퇴치 운동이죠. 그다음에 아동 인권 등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넬슨 만델라가 보여주는 삶의 메시지는 그다음에 유엔 연합이죠. 그다음에 노벨위원회, 그다음에 전 세계 NGO와 지도자들로부터 높은 존경을 받았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제적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는 겁니다. 넬슨 만델라가. 2009년 유엔은 7월 18일을 넬슨 만델라 국제의 날
인터내셔널 넬슨 만델라 데이로 지정을 해서 그 업적을 기리고 있는데 바로 오늘이 그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는 2013년 12월 5일 95세를 일기로 해서 세상을 떠났네요.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사회, 그리고 그 내부에 존재했던 다수였지만은 핍박받았던 그 흑인 사회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했고, 그 큰 일을, 무슨 뭐 내전이나 갈등, 그 다음에 전쟁, 이런 걸 통해서 이룩한 게 아니고, 화해와 타협으로 백인 사회와 서로 대화로 해결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그 이제 중요한 그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과 흑인 사회에 끼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 내에서는 억압과 분열을 평화와 화해로 바꾼 지도자다. 아, 저런 지도자가 어디 있겠어요, 진짜? 우리가 뭐 북한을 봐도 그렇고, 정말 공산주의 국가를 봐도 그 자기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거꾸로 이제 음, 쿠데타가 일어나든 뭐가 합법적이든 거기서 이제 권력을 뺏겨갖고서 이제 또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지도자를 많이 봤습니다. 흑인 사회에서는 자신들이 정체성과 인권을 지킨 자부심의 심장이 바로 넬슨 만델라다. 사실 진짜 백인과 흑인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흑인이 진짜 그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거. 이거 정말 인도적인 대접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196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정말 흑인과 백인이 화장실을 따로 쓸 정도고 그렇게 지금 흑인 차별을 했죠. 그러니까 또 그 당시에 미국에서 뭐 이 마틴 루터 킹이라든가 뭐 그런 이게 그다음에 뭐 말콤 엑스도 이제 그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죠. 그런 회교도였지만 그런 이 흑인 지도자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25번이 되겠네요. 피지배자들에게 인내와 연대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교훈을 준 인물이다. 저런 교훈이 없으면 못 참죠. 야, 우리가 이거 참고 타협하고 서로 화해를 하니까 이런 좋은 세상이 온다는 그 확신이, 그 교훈이 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살아가는 그 백인, 흑인 모두에게 있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가 보여준 비폭력 저항과 정치적 용서, 그다음에 민주주의 이행을 위한 대화는 오늘날까지도 세계 여러 분쟁 지역에서 영감이 되고 있다. 그만큼 끼친 영향이 크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흑인 사회에 미친 의미지만 그럼 세계사적인 의미는 어떤 게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비폭력과 화해의 정치 철학을 실천한 극소수의 정치가. 사실 저런 정치가 별로 없죠. 인도의 간디라든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마틴 루터 킹 같은 그런 목사. 비폭력 화해 이런 것을 실천한 그런 철학을 가진 그 종교 지도자 모습 또 정치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델라,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서 인권운동의 상징이 됐다. 1993년에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았나요. 그리고 국제 엠네스티 양심대사상을 2006년에 받았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수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추앙을 받는 겁니다. 그 후손들에 의해서. 특히 흑인 사회. 인종차별 철폐와 국제적 모델을 제시한 인물이다. 야, 남아공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모델이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갖고 지금도 싸우는 그런 그 흑인 사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뭐 또 미국도 뭐 흑인 그 문제가 아직 많이 있죠. 우리가 그 제가 한흑 갈등을 얘기를 했을 정도로 미국 사회에서도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통하여 처벌 없는 정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정의 개념을 널리 퍼뜨렸다. 그 역할이 그만큼 컸었다는 얘기죠. 그런 단지 남아공의 정치뿐만 아니라 20세기의 간디, 그다음에 링컨, 마르틴 루터 킹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훌륭한 정치 지도자 그런 인물이었다고 세계사적으로 이제 그 의미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한번 맺어볼까요? 넬슨 만델라는 나는 자유를 위해 싸웠다. 나는 흑인의 지배도 백인의 지배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모든 사람이 조화롭게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꿈꾼다라고 말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국가는 왜 멸망하는가라는 책을 보고 있다가 아직 뭐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챕터가 지금 남아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포용적인 그런 정치 제도는 포용적인 경제 제도를 만들고 절대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평범한 무지렁이들을 갖다 착취하지 않는다는 얘기. 착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욕심을 버리고 서로 나눠 갖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산주의가 얘기하는 평등은 아니에요. 어, 이제 그런 사회를 건설하자라는 그런 얘기인데 바로 흑인의 지배도 백인의 지배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흑인으로서 말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지고지순한 가치를 갖다가 이 지구상을 살고 있는 모든 인간, 민족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의 생애는 그 자체로 한편의 인류 자유 서사시이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떤 자유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자유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뭐 나만의 자유?
어떤 내가 속한 어떤 그 소사이어티, 커뮤니티의 어떤 이득을 위한 자유? 그게 아니죠. 모두에게 예, 통용이 되고 모두에게 인정이 되는 그런 개인의 자유. 그걸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개인의 자유가 박탈될 때 그 사회는 균열이 일어나죠.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또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내전도 일어나고 한 겁니다. 자, 정말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어, 내 이득이 되더라도 이렇게 옆으로 툭 쳐나가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익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삶. 그게 진정한 자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모티콘이 난 혼자 같지 않아. 우리 다 같이 나눠 갖자. 이런 의미에서 자신에게 굴러온 둥그런 어떤 삶의 어떤 이익을 갖다가 이렇게 은근슬쩍 밀어서 옆 사람과 나누잖아. 그런 이모티콘이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바로 윤보선 대한민국 제2대 대통령이 또 유명을 달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모곤란이 있었다고 했죠. 다음 영상이 바로 그겁니다. 2023년, 24년 7월 18일 작년 거네요. 작년에 제가 방송번호 688번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네요. 윤보선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영상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모곤란이 아니었네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넬슨 만델라의 탄생,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의 별생,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소사, 한 분의 탄생과 한 분의 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